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was보다는 were를 쓰는 게 원칙인데요. 아마 학교나 이런 데서 was도 괜찮아 라고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was는 그냥 괜찮다이지 was를 써도 돼까지는 사실은 아니기도 해.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정법일 때 내가 비동사를 써야 돼 라고 얘기하면 were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절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주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써야 되는 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이 조동사의 과거형에 포함이 되어지는 건 위에서 얘기했었던 will, can, may 얘네들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would, could, might 요런 애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거 if절에는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법 과거가 의미하는 시제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시제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위에 조건절에서 한번 보세요. 조건절이 의미하는 시제가 뭐였냐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였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절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지만 얘는 조건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if you meet him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를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네가 단서를 얻을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만날 확률이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라고 얘기한 이 가정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가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가정법 과거는요. 어쨌든 나타내주는 시제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혹은 과거 시제 부사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실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직설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이유도 없어. 직설법이라는 거는 가정법하고 반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를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설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시제가 직설법으로 바뀌었을 때 이 직설법의 시제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시제예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 가정법 과거가 의미하는 시제, 그 다음에 직설법의 시제가 동일하구나 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한번 살펴보죠. 요거 하나 더. 가정법 과거의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현재 시제로 해석합니다. 과거형의 동사가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해서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e house. 요렇게 써볼까요? 자,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f절에 had 동사의 과거형 들어가 있고요. 주절에 가시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could buy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가정법을 얘를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정법 과거를 우리가 직설법 현재 또는 미래 시제로 바꾸게 되는데,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동사의 시제도 바꿔줘야 되고 문장의 내용도 바꿔줘야 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가정법 과거로 바꿀 때 첫 번째, if라는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는요, as라든지 혹은 because라든지 since 같은 이유의 접속사로 바꿔 써주게 됩니다. 물론 so도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어서 if 대신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as, because, since를 쓸 때랑 so를 쓸 때랑은 인과관계가 뒤집어져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so가 들어가면 so의 위치가 바뀌거나 혹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위에 거를 바꿀 때 앞에 있었던 요 if를 그대로 as로 바꿀게요. 주어는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동사의 시제와 내용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과거 시제의 동사는 그대로 현재 시제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바꾸는 건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가고요.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가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한번 보세요. 일단 head 보니까 요 head는 과거 시제고 긍정의 문장이죠. 그러면 얘가 직설법으로 바뀌면 현재 시제의 부정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바꿔 써주면 좋을까요? 뭐라고 바꿔줄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have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don't hav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쓰세요. enough money 썼어요. 자, 뒤에 I를 쓰실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시제를 바꿔줄 때 조동사 과거형은 일반적으로 현재형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 원형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 I could buy 라고 되어져 있는데 could를 can 이라는 현재형으로 바꾸면서 부정문으로 쓸 거니까 ca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buy 원형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쓰실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As I don't have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 can't buy the house. 나는 그 집을 살 수 없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충분한 돈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한 얘가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밑에 게 직설법의 현재 시제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if절에서 이유의 부사절로도 또 이유의 부사절에서 if절로도 바꿔 쓰시면 되는데, 요 바꾸는 과정은 지금 밑에 있었던 과정을 전부 다 반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s, because, since, not so는
if로 갈 거고 시제와 내용을 바꿀 때 현재는 과거로 그 다음에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는 똑같이 가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은 조동사 과거형으로 갈 거고 마찬가지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를 한번 써볼게요. As I'm not you, I can't do that.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as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직설법의 문장이죠. 그러면 이 직설법의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꿀 거야.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아까 했던 과정을 전부 반대로 가져갈 겁니다. 일단 as는 if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if I가 될 거예요. 자, 동사 한번 보시죠. am not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현재 시제의 부정문이에요. 반대로 오면 과거 시제의 긍정문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동사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am이라는 현재형 비동사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if절로 넣을 때는 was보다는 그렇지, were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물론 was라고 쓴다고 해서 틀렸어까지는 아닌데 were가 더 적절한 표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뒤에 I 썼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 can't do 라고 되어져 있고요. 현재 시제의 부정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과거의 긍정이 되겠죠. 그러면 can의 과거형은 could가 될 거고요. 긍정문이니까 not은 없어질 거고 do 동사 원형은 could가 조동사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th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could do that,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설법에서 가정법으로 바꿔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얘의 문장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써줘야 맞는 거냐면 if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if절의 동사 자리에 had pp를 쓸 거예요. 그리고 블라블라. 자, 이제 주절로 갈까요? 주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쓸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have pp를 쓰시고 나머지 블라블라예요. 그래서 얘를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의미로 써줬냐면 if절 안에 동사가 had pp라는 과거 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요 자리는 요 had pp랑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일치해서 쓰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하는 시제는 어떤 시제가 될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주거나 혹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반대로 가정해서 써주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하는 시제가 저렇게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 부사와 함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과거 시제 부사에는 우리가 어떤 애들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more than, 그때라든지 yesterday, 어제라든지 last 뭐뭐뭐라든지 땡땡땡 ago라든지
혹은 과거 연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어쨌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혹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내주니 얘도 직설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직설법이 되면은 직설법의 시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과거 시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염두에 둔 채로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If you had eaten the cake, you could have been sick. 이렇게 써볼까요? If you had eaten the cake, 네가 그 케이크를 먹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에 안 썼는데 과정법 과거 완료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네가 그 케이크를 먹었었다면 You could have been sick. 네가 아플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가정법의 문장을 우리가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보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직설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직설법의 시제는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단계는 앞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if라는 조건의 부사절은요. as라든지 because라든지 혹은 since 같은 이유의 접속사 혹은 so 같은 인과관계의 접속사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 이 if를 그대로 as로 바꾸시고요. 뒤에 you를 한번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동사의 시제와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had pp에서 had는 없애세요. 그리고 pp는 과거형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바꿔야 되잖아요. 내용은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은요. had eaten 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밑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일단 had는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eat는 ate로 바뀌겠죠. 근데 얘가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as you ate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as you ate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as you ate 과거 시제잖아. 과거 시제 부정문이잖아. 과거 시제 부정문 didn't 그지? didn't eat 그래서 원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걸 너네들이 다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뒤에 the cake는 그대로 쓰겠죠. 자, 이제 주절로 갑시다. you 그대로 쓰신 다음에요. 세 번째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내용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조동사 have 조동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조동사 과거형 have pp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동사 과거형은 남겨두세요. 그대로 남겨두고 have는 없애고 요 뒤에 pp가 동사 원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have는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바꿔줘야 돼요.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could have been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could는 살려둘게요. 그리고 have는 없애세요. 그리고 be가 원형으로 나오겠죠. 근데 위에 있었던 could have been은 긍정문이니까 내려올 때는 부정문이죠. 그래서 could not b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쓰세요. sic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 케이크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플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혼합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주 자주 쓰여지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얘를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면 if절의 동사의 과거형,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과거 완료라 그러면 if절에는 had pp,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 요게 딱 일치해서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근데 이 혼합가정법은 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if 주어 had pp. 그래서 앞부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요. 그리고 블라블라 들어가겠죠. 자, 이제 주절로 들어가시면요. 주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뭐 했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얘기해서 앞에 있는 if절은 과거 시제의 해석을 하고 주절은 현재 시제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렇게 if절과 주절의 동사의 형태가 틀린 가정법은 틀렸다라고 해야 돼. 근데 쟤는 내용상 맞다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제가 맞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제를 나타내주는 부사랑 함께 쓰게 됩니다. 그래서 if절에 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과거 시제 부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들어가는 부사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현재 또는 미래 시제 부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부사가 if절과 주절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면 우리는 이게 혼합가정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If you had listened to his advice, you could enter the university now. 이렇게 써볼까요? 자, if he had listened to his advice, 네가 그의 충고를 들었었더라면 you could enter the university now. 너는 지금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행동을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혹은 과거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뭐뭐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혼합가정법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혼합가정법의 문장을 우리가 그 직설법으로 전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직설법으로 바뀌는 형태로, 그 다음에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으로 바뀌는 형태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s 쓰시고요. you 쓸게요. 그 다음에 had는 없애잖아요. listened는 과거로 들어가겠지만 위에가 긍정문이니까 직설법은 부정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listened를 부정 형태로 바꾸면 didn't listen이 되겠죠. 나머지 쓰세요. to his advice 썼어요. 자, 뒤에 가실까요? you 쓰시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은 조동사의 현재형으로 바꾸자 그랬죠. can, 그 다음에 enter, 이게 위에가 긍정문이었으니까 밑엔 부정문이죠. can't enter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쓰시면 돼요. The university now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를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부분이 우리가 기본 if절의 가정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보시죠. 64쪽보다는 그 앞에가 있을까? 일단 우리 아까 배웠었던 조동사이브 PP부터 여기 네모안에는 걸 좀 볼게요. 62쪽 한번 보시죠. 지금 62쪽에 위에 보시면은요. Canada shouldn't humpback whales of the endangered species list last year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목록에서 혹등고래를 빼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상 보니까 빼버렸네.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가 돼야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have taken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도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should를 써야 될까 might를 써야 될까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조동사는 어쩔 수 없이 얘들아 해석을 해보는 게 사실은 정상이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가 shows, 보여주기를 volcanoes, 화산은요 have helped many species survive the last ice age. 지난 빙하기에 많은 종들이 생존하는 걸 도왔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might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64쪽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If global wealth were distributed evenly 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은 if절 안에 were, 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뒤에서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receive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 if it had not rained 그랬잖아. had pp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에서는 조동사 과거요. have pp 그래서 have played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정법 같은 경우는 어법상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절과 종속절의 형태만 잘 맞춰주면 돼. 그럼 그 형태는 그냥 암기하고 있던 거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데 가정법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었군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